자, 몇 번? 4번. 중심이 이거 위에 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니? 중심 좌표를 무조건 A, B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모르면 무조건 넣어야 되잖아. 원은 맞지?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는 거는 의심하지 말고 그냥 진행하면 돼. 그 다음 곡선 위에 있다 이 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얘를 집어넣어야지 뭐. 맞지? 그럼 B는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이다. 이거는 뭐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진행하는 거야. 자, 근데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이 4개 있대. 기존에 풀던 것보다는 좀 어렵게 주는 거야. 그래서 문제 쉬운 건 아니야. 그럼 이게 4개가 있을 수 있나? 다른 거 다 풀고 왔을 때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지. 이게 대충 어떤 거지? 중심 좌표를 꼭지점부터 구해보면 반의 제곱 4분의 9 더하고 빼고 맞지? 그럼 꼭지점 좌표가 어디 있는 그런 이차함수냐면 x-2분의 3의 제곱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4분의 21 즉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21이니까 저 밑에 있는 그런 이차함수야. 0을 넣으면 절편이 마이너스 3인 이런 이차함수야. 이런 이차함수가 있는데 질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중심이 곡선 위에 요 위에 점이 어디가 움직이고 있는데 중심이 원의 중심이 요 위에 있대. 그리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4개나 있대.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어디 있으면 될까? 요점에 있으면 뭐 이런 거 뭐 가로 세로 비슷한 거 맞지? 이런 거 하나 생겨 안 생겨? 생기겠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그 다음에 요점 있으면 이런 거 하나 생겨 안 생겨? 요점 있으면 얘도 뭐 이런 거 하나 생겨 안 생겨? 그 다음에 요점 있으면 이렇게 가로 세로 길이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생겨 안 생겨? 아, 각 4분면에다 한 개씩 생기겠네. 이해됐어요? 네온의 중심을 꼭지점으로 하는 즉 이 중심들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넓이는 대충 그림 그려진다 맞지? 그럼 내가 만약에 나중에 다른 거 다 풀고 시간이 남았는데 한 10분 남았어. 요거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 이제 이걸 덤비는 거야. 그럼 이걸 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나는 뭘 구하면 되니? 원의 중심만 구하면 사각형의 넓이 구하면 되는 거 아니니? 사각형의 넓이는 이제 좀 이따 할게. 이 한 문제가 시간이 좀 걸려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넓이 구하는 것까지 같이 좀 진행을 할게요. 다른 문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일단 우리는 중심 구하는 거에 집중을 하자. 이 문제에서 중심 구하는 거.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 제곱. 이게 모든 원의 방정식이야. 그런데 요거 4분면마다 있잖아. 그럼 몇 번 풀어야 돼? 4번 풀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하나는 얘고 하나는 뭐야? 이거고 맞지? 하나는 이거고 맞지? 하나는 이거거든. 그래서 R을 4개 구해야 돼. 근데 공부를 한 사람은 이제 이렇게 안 풀어도 됩니다. 너무 오래 걸리겠지. 맞죠? 자, 그럼 이제 기억을 해둡니다. 뭘 기억해두냐면 이 중심 좌표가 A, B였는데 자, 뭐라고 했어요? 양축에 다 접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때야 되니? 같아야 되면 이거 기울기가 1인 직선 아니니? 얘도 이거 같아야 안 기울기가 1인 직선 아니니? 한마디로 y는 x라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이 이참수와 만나는 점이 1, 3, 4분면에 있겠네. 한마디로 얘랑 y는 x를 연립하면 즉 1, 3, 4분면에 있는 원의 중심 좌표가 나오는 거야. x좌표가.
그 다음 누구랑 또 연립하면 될까? 누구랑 연립하면? 이차함수랑 만나는 y는 마이너스 x도 쭉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즉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데 x 증가하는 거에 y 증가하는 게 같잖아. 그럼 기울기는 음수잖아.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인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지나는 직선과 이차함수가 만나는 점이 원의 중심인 거야. 왜? 이거 같으니까. 이거 x 증가하는 거에 y 증가하는 게 x는 이만큼 증가할 때 y는 똑같은 길이 감소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있는 거지. 원점을 지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원칙은 이런 원이 4개 있다. 알고는 있고 하나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하나를 놓고 연립해서 문제를 풀거나 D는 R, 접한다를 이용해서 전부 다 R, R, R 놓고 그 다음에 어떤 점을 지나면 그 점을 집어넣으면 풀리잖아. 근데 지금은 어떤 점을 이 위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주진 않잖아. 맞지? 자, 그래서 양쪽에 다 접하면 A와 B의 값이 어떻다고? 같다고. 그래서 2차 방식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근데 이거 하나만 풀면은 얘밖에 안 나와. 2개밖에 안 나와. 왜 4개 나오는지 이해되지? 그림을 그리니까 4개 나오는지 이해되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1번 1, 3, 4분면에서 원의 중심을 찾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하고 y는 x를 연립하는 거야. 2번 2, 4, 4분면에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하고 y는 마이너스 x를 연립하는 거야. 그래서 연립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은 x니까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3은 0 이게 되겠지.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또 문제점이 생기네. 근해 공식을 써야 됩니다. 맞지? 자, 얘도 하면 얘는 어떻게 되니? x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인데 얘는 어떻니? 인수분해가 되네요. 맞지? 그래서 하나는 즉 마이너스 1, 즉 y는 마이너스 x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플러스 1이고 중심이 하나는 중심이 3, 마이너스 3입니다. 자, 두 개의 원의 중심 찾았어 안 찾았어? 찾았습니다. 얘는 근해공식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짝수 공식이니까 a분의 마이너스 2분의 b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4 마이너스 ac 하니까 7 나오겠네. 그래서 두 개니까 하나는 2 플러스 루트 7, 2 플러스 루트 7 또 하나는 2 마이너스 루트 7, 2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그림 그려서 사각형 넓이 구하면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1, 1은 어디 있니? 여기 있겠지. 3, 마이너스 3은 3, 마이너스 3은 여기 있겠지. 그래서 문제 스타일 보면 약간 오래 걸려 시간이. 그래서 이런 문제 함부로 손대면 안 되겠지. 딱 봐도 4개나 구해야 되고 넓이도 구해야 되고. 그럼 2 플러스 루트 7은 얼마야? 루트 7이 3은 아니니까 4점 얼마네? 얘보다는 좀 더 오른쪽에 있겠네. 2 플러스 루트 7, 2 플러스 루트 7이 y는 x 위의 점이니까 어차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네. 그 다음 하나는 2 마이너스 루트 7은 루트 7이 2점 얼마니까 마이너스 0점 얼마야? 마이너스 1보다는 안에 있겠네. 그냥 같으니까 음수니까 요쯤에 있겠네. 요쯤 있고 이 좌표가 2 마이너스 루트 7, 2 마이너스 루트 7이 되겠네요. 그러고 나서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얘는 뭐야? 이렇게 맞지? 이렇게 연결시킨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사각형 넓이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되겠니 이거?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겠다 맞지? 원래는
문제가 약간 시간이 좀 걸리게 주는 문제인데, 자 연습 하나 해볼게. 우리가 이거는 지금 루트로 돼 있어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좌표 축에서 점으로 새겨줬을 때 선생님 그때 혹시 연습했나? 이거 하나 어떻게 넓이고 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 했지? 신발끈 정리라고 했니? 혹시 아니? 들어봤니? 어떻게 풀더라? 예를 들어 이 좌표가 1,1이고 이 좌표가 예를 들어 2,3이고 이 좌표가 1,2라고 하자. 헷갈리니까 2,4라고 하고 이 좌표는 3,1이라고 하자. 또 이 넓이 구할 때 신발끈 정리로 풀면 어떻게 푸니? 자, 우리가 좌표로 주고 특히 정수 좌표로 주거나 뭐 어떤 분수에도 관계없어. 그럴 때는 신발끈 정리로 푸는 게 가장 넓이 구할 때 빨라. 앞으로 어떤 넓이 구하라고 하는데 좌표로 주잖아. 무조건 신발끈 정리로 푸는 거야. 푸는 방법은 좌표를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적어. 처음 좌표를 한 번 더 적어. 그럼 1,2부터 출발할게. 2,4, 3,1, 1,2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신발 끈 묶듯이 X자로 곱해서 적어. 곱해서 적어. 곱해서 적어. 곱해서 적어. 그 다음 곱해서 적어. 곱해서 적어. 싹 다 더해. 17이 남았지? 싹 다 더해. 12 남았지? 자, 왼쪽으로 쭉 더한 값을 빼서 삼각형의 넓이니까 절대값을 씌워.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지. 그래서 2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이 넓이는 바로 2분의 5다. 이렇게 답을 바로 보고 계산해내는 거야. 좌표로 주는 문제는 신발권 정리로 푸는 게 가장 빨라. 물론 초등학생도 이 문제 풀 수 있어. 초등학생은 어떻게 푸는 줄 알아? 얘를 딱 정사각형 안에 가둡니다. 직사각형 안에 가둡니다. 또 얘가 1이고 얘가 3이니까 이 길이는 x축 수순을 내려보면 이 길이는 2거든. 2. 1부터 3까지니까. 그다음 여기는 높이가 1이고 이 높이는 4니까 이 높이는 4고 제일 낮은 높이는 1이니까 이 길이는 3이거든. 그럼 전체 넓이 6에서 1번 직각삼각형, 2번 직각삼각형, 3번 직각삼각형 넓이를 빼는 거야. 이 직각삼각형 넓이는 초등학생들도 배웠거든. 자, 여기는 2콤마니까 얘는 1콤마니까 얘 1이고 여기는 2니까 요 길이가 요 밑변의 길이야. 여기 길이가 1이네. 여기는 1,2야. 여기는 높이가 4니까 이 높이는 2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직각삼각형 높이는 4에서 2를 뺐으니까 2야. 이거 곱해서 2로 나누면 넓이는 1이 되겠네. 첫 번째 넓이는 1이야. 두 번째 넓이는 여기가 밑변이 2고 여기가 밑변이 3이니까 요 길이는 1이야. 그 다음 여기는 높이가 4고 이 높이는 1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는 3이야. 그래서 얘는 1 곱하기 3이니까 넓이는 2분의 3이 되겠네. 그 다음 여기는 밑에 2라고 적혀있고 그 다음 이 높이는 1이잖아. 맞지? 이 높이가 1,2였고 얘는 4,1이니까 1부터 2까지 이 높이랑 같은 거니까 그럼 얘는 2 곱하기 1 나누기 2니까 얘는 1이야. 됐어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얼마야? 2분의 4 더하기 2분의 4, 2분의 7. 또 6은 2분의 12. 두 개 빼니까 2분의 5. 아까 계산한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형을 이용해서 즉 사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을 빼는 방법으로 구하면 비스듬하게 생긴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방법. 얘는 원래 고등학교 2학년 벡터라는 단원을 기하학 벡터라는 단원 교재가 있어. 그런 기하학 교재를 배우고 나면 고등학교 이제 3학년 과정에서 원래 나와. 외적이라는 걸 이용해서 나오는데 그걸 중학교 때 이제 신발끈 정리라고 동시화시킨 거야. 그 중학생들 문제 풀 때 교재에 나옵니다. 고등학교 교재, 너희 교재에도 적혀 있습니다. 신발끈 정리. 그리고 원래 원칙은 어떻게 풀어? 원래 원칙은 두 점을 알잖아.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그리고 이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거리 구할 수 있지. 그리고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공식으로 d를 구하는 거야. 그럼 이게 바로 수직이니까 높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나와 안 나와? 이거는 이제 너희들이 점과 좌표를 배우고 나서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럼 이 문제를 풀라고 했어. 사각형인데 이제 어떤 방법을 쓸 거야? 이제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야. 이 문제 자체가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인데 일단 좌표를 구해야 돼. 그럼 좌표를 구했으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얘가 루트니까 이렇게 그리고 하면 어렵잖아. 차라리 요거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구해버리는 거야. 근데 요거는 이미 우리가 직선의 방식을 알아 몰라? 알잖아. y는 마이너스 x라고 알고 있잖아 이미. 이건 아까 이거 만나는 점이었잖아. 얘도 아까 전에 알아 몰라? 이것도 y는 플러스 x잖아. 그럼 이 문제는 신발권 정리보다도 직선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왜냐하면 이차함수랑 y는 x가 만나는 점이 x축 y축에 접하는 원의 교점이 그 이차함수 위에 있는 점이다. 즉 xy 좌표가 같은 점이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차함수에서 y는 x랑 만나는 점이 x축 y축에 접하는 원의 교점이 있는 이차함수 위의 점이다 라는 걸 이제 학습을 했으니까 직선을 알아냈단 말이야. 그러면 해야 될 일은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그리 공식 써서 그 다음에 요 두 뒤는 정수점이니까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요거 높이 곱해서 2분의 1 하고 또 요거 해서 요거 높이 곱해서 2분의 1 하면 직선은 이거 하나만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니? 요 점 하면 되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지금 두 개가 어떻게 되고 있지? 수직으로 만나고 있지. 수직으로 만나고 있을 때는 이거 마른 모처럼 구해도 돼. 즉 이거 길이 곱하기 이거 길이 곱해서 2분의 1 하면 넓이가 나옵니다. 실제로는요. 그래서 요거 길이 구해볼게요. 얼마예요? 3 빼기 1 제곱하면 16이고요. 마이너스 3 빼기 1 즉 이거 직각이 능력삼각형이야. 기울기가 1이니까 그러니까 즉 16 루트 2 4루트 2 그래서 이 길이는 4루트이고요. 한 대각선이 4루트이고요. 이 대각선도 2 플러스 7 빼기 2 빼기 루트 7 하면 어떻게 되니? 2가 사라지고 루트 7 빼기 2 루트 7이니까 2루트 7 2루트 7 제곱하면 사실 28 맞지? 그 다음 또 28 그럼 두 개 더하면 루트 56 그래서 이게 루트 56이니까 56은 2루트 14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 대각선은 4루트이고 한 대각선은 2루트 14인데 얘는 특별히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가 만났기 때문에 얘가 수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런 사각형은 마른 모처럼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 대각선의 길이가 어떤 밑변 어떤 a라고 해볼게. 요 대각선의 길이를 두 개를 잘라서 b랑 a로 잘랐어. x랑 y랑 잘랐어. 그러면 이 넓이는 어떻게 되니? 2분의 1 ay지. 이 넓이는 어떻게 되니? 2분의 1 ax지. 그럼 두 개의 넓이를 더하면 2분의 1 곱하기 a 묶어내면 x 더하기 y지. 근데 a는 이 대각선 전체의 길이였고 x 더하기 y는 요 높이 두 개 더한 거니까 이 대각선 아니겠니? 그래서 두 대각선을 곱하고 2로 나눴으니까 대각선이 수직인 사각형은 넓이 구할 때 삼각형을 굳이 두 번 구할 필요 없이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처럼 마른 모공처럼 넓이 구해도 되네 안 돼? 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이거 곱해줘서 2로 나눠주면 이 2는 사라지니까 4가 되고 루트 2 루트 14 곱해주면 루트 28이 되겠네요. 그래서 4루트 28인데 28이 또 빠져나오네. 보기 안 보이니까 빠져나오네요. 4, 7이 28이잖아. 그럼 4가 나오면 2로 빠져나오겠지. 앞에 4랑 곱해지면 8루트 7이란 답이 나타나겠네요. 되겠어요? 다시 이제 요약을 하면 자 상당히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쳤잖아. 근데 나는 이제 이거를 이번에 한번 풀어봤잖아. 다음에 만약에 이 비슷한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 그럼 내 머릿속에 이제 뭐가 각인이 돼 있어야 돼? 이차 함수가 있고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4개 있어. 이거 나 이제는 풀어본 거야. 꼭지는 보니까 양수 콤마 음수네. 그리고 절편은 마이너스 3이니까 대충 이런 그림 그려지네.
그래야 x축과 y축에 접하는 거는 y는 x, 이거 원의 중심 이렇게 왜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요 원의 중심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x 딱 그려가지고 요거 이렇게 원이 그려지고 또 요거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네 개야. 그럼 이 점 어떻게 구하는데 어떻게 구한다고? 한 번은 누구랑 y는 x랑 연립, 한 번은 누구랑 y는 마이너스 x랑 연립해서 2차 방식을 빠르게 두 번 풀어서 요 네 점을 찾아내는 거야. 됐어요? 그런데 이 네 점은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이거 수직이야. 이까지 우리가 지금 학습을 했잖아. 그러니까 요 거리 구하고 요 거리 구해서 곱해서 2분의 1 하면 바로 답이야 라고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학도시험이라는 게 내가 한 번도 풀어보지 않은 문제를 막 천천히 풀어낸다면 다 오래 걸려. 다 오래 걸려. 그럼 시험에 대해서 내가 잘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많은 문제들을 충분히 연습을 해서 내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시험 자리에 나가는 그날만큼은 내가 웬만한 문제는 내가 다 공부했어. 뭘 해도 내가 다 풀 수 있어. 내 머릿속에 들어있어. 그런 어떤 준비가 조금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풀어본 상태에서 만약에 풀려고 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안 봤잖아. 패스하라고 하는 거야. 왜? 오래 걸려. 시간만 잡아먹어. 답은 안 나오면서. 그럼 차라리 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니? 내가 공부했는데 안 나온 문제잖아. 안 봤던 문제가 나온 거란 말이야. 일단은 패스해. 쉽든 어렵든. 내가 아는 것만 다 풀으라고 일단. 그래서 과감하게 이거 못 풀면 이런 마음을 버리고 어차피 나는 내가 아는 거 다 풀고 남은 시간 동안 몇 개 더 풀어내겠다. 그러면 내가 공부한 결과를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가져올 수 있는 거야.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공부는 한다고 했는데 시험은 또 개판 쳤어. 했는데 안 되나 보다. 자포자기를 해. 계속. 맞지? 하면 결과는 분명히 조금씩 올라가게 돼 있는데 친구들이 자포자기를 하는 이유는 좀 효율적인 어떤 그런 방법을 조금은 자기가 찾아가면서 맞지? 그래도 내가 점수를 확보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가 딸 문제는 즉 다른 거 푼다라고 막 헤매다가 막 비몽사몽하면서 풀다가 막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손을 못 대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을 망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지금 하자는 거는 저 학기가 계속 바뀔 때마다 조금씩 올리면 돼. 그러다 보면 2학년 되잖아. 공부를 안 하던 친구들이 다 수프를 점점 해. 좀 하는 놈도 수프를 왜? 힘드니까. 그럼 웃긴 거는 뭔지 알아? 선생님이 쭉 지켜보니까 포기만 안 하면 중간 이상이야. 그 중간이라는 게 뭐야? 너네 지금 5등급제로 바뀌었잖아. 포기만 안 하면 그냥 3등급은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야. 왜? 나머지 애들이 다 포기하고 4등급, 5등급 깔아주거든. 그럼 내가 포기 안 하고 좀 노력하잖아. 2등급까지도 만들어지는 거야. 못하는데도 그게 가능해져. 웃긴 건 그게 가능해져.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충실하자는 거지. 그래서 내가 주인한테 이상한 거 손대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적어도 내가 공식 배운 거는 외우고 있다가 그놈이 나오면 공식은 쓰라는 거지. 공식 문제가 나왔는데도 공식을 몰라서 손을 못 대거나 하면 아깝잖아. 맞지?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손대는 문제는 아니야. 하지만 이제 한번 했잖아. 집에서 연습은 해서 다음에 나오면 나 이거 풀어봐야지. 이거 뭐 y는 x 마이너스 x랑 그냥 연립하면 점 4개 나오고 그 4개 나오면 대각선 딱 하면 수직이니까 그리 공식 2개 써가지고 곱해서 2분의 1만 곱하면 답인데 이 머릿속에 내가 이게 딱 튀어나올 정도로 들어있으면 이게 다음에 보여 안 보여? 보이는 거야. 이 문제랑 똑같게 나오고 이거 나 풀어본 거야. 야 이거 y는 x랑 마이너스 x랑 연립해서 점 4개 찾고 그 4개 딱 그 찍어갖고 대각선 곱해서 2분의 1 하면 돼. 연립방에서 2번 풀고 그리 공식 2번 쓰고 그냥 곱해서 2분의 1 하면 넓인 거야. 머릿속에 뭘 하면 넓이가 나오는지 딱 머릿속에 들어있어야지 맞지?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틀린 거 오답 문제 뽑아줄 거야. 집에서 그걸로 한번 더 연습해보라는 거야. 처음부터는 오래 걸리지만 들어있으면 이제 시간이 좀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넓이 공식은 신발권 정리라는 게 있었다 라는 거 기억하고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영상 돌려보면서 연습을 해 한번. 그리고 만약에 어떻게 연습하면 좋겠니? 제일 쉬운 걸로 연습해봐. 이거 0,모양이잖아. 이거 2,모양이잖아. 여기에 0,4가 하나 있어. 그럼 이거 직각삼각 하나 그려놔봐. 자, 2 곱하기 4 나누기니까 넓이 4인 줄 알지? 맞지? 이미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자 신발권 정리로 연습하자.
여기서부터 한 바퀴 뺑 돌리자. 0,4, 2,0, 0,0. 그러니까 처음 잡혀 한번 더 적으라 했지. 3개 적으면 안 돼. 4개 적어야 돼. 자, 어떻게? 신발 껌 먹듯이 곱해. 뭐 이건 다형이네. 자, 여기서 그걸 어떻게 했어? 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하랬지? 절대값이 오랬어요. 왜? 음수가 나올 때도 있거든. 양수도 나와야 돼, 넓이는. 그리고 삼각형 넓이니까 뭐로 나눠야 돼? 2로 나눠야 돼. 그래서 몇 개?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샘플로 그려봐. 뭐 이렇게 아무 점이나 찍어갖고 이거 사각형 딱 가둬갖고 그려서 비교해보고 그리공식 직선의 방식 구해서 그리공식 써서 풀어보고 연습을 하면 자신감이 생겨. 그리 구하는 문제, 넓이 구하는 문제 나오잖아. 넓이 구하는 문제 막 신발권 정리 쓰거나 직선의 방식에서 그리공식 써서 밑변 높이 곱해서 하거나 안 되면 초등학교 쯤 사각형 안에 가둬가지고 구하면 되거든. 넓이는 무조건 구할 수 있는 거야. 단지 시간을 얼마나 짧게 빨리 구할 수 있느냐. 시간을 줄이는 게 한 문제 더 푸는 거니까. 그래서 연습을 하면 돼. 알겠니? 그래서 풀어본 문제는 연습하라고 틀린 문제, 오답 문제 유형을 주는 거야. 집에서 한 번 더 연습하라고 그거는. 자, 그 다음에 또 보자. 몇 번? 5번. 5번은 또 뭐가 달라졌을까? 자, 두 점을 지나고 X축에 접하는 원은 두 개다. 두 원이 X축에 접하여 생기는 두 접점 사이의 거리. 이거 현의 길이 같은데? 두 원이 X축에 접하여 생기는 두 접점. 아, 현은 아니고 접점 사이의 거리네. 이거는 그림을 좀 그리면서 풀어야 될 것 같지 않니? 맞죠? 그림을 좀 그리면서 정교하게 그리면서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정교하게 그려주자고. 1,2니까 얘도 1,5네. 그럼 1,2는 좀 1을 좀 작게 잡자. 1,2는 요점 있다고 잡자. 그 다음 1,5는 여기보다 좀 더 두 배 좀 더 큰 곳에 1,5는 여기 있다고 잡자. 이 두 점을 지나고 X축에 접하는 원이 두 개 있다. X축에 접하는 원이 두 개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두 개가 있을까? X축에 접하는 원이 Y축에 접하다고 하지 않았어, 맞지? X축에 접하는 게 어떻게 그리면 되겠니? 이게 X축 아니야? 그럼 여기서부터 그려야지 차라리. 그럼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지. 그리고 뭐 P라고 하죠. 또 어디 하나 그릴 수 있겠니? 이거보다 더 멀리? 아니야. 너무 멀어지면 이게 간격이 좁혀지지 않아. 이상하게 찌그러져. 대칭 되는 곳에 반대쪽에 있겠지. 맞지? 대충 원이 간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잖아. 어느 정도 납득될 만한 그림을 그려야 돼. 막 이상하게 막 어거지로 막 그리면 안 돼. 이게 휘어지는 간격이란 게 있잖아. 이 사이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휘어지는 게 맞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많이 풀어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능력도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그림이 좀 그려졌어. 이거를 공통으로 하는 어떤 그런 원인데, 근데 이게 딱 가운데 아니니 수직으로. 느낌상 이 원은 반지름이 어떤 원이겠니? 같은 원일 것 같아. 맞잖아. 딱 가운데를 수직으로 가로지르고 있잖아. 현이 맞지? 그럼 완전 대칭일 거 아니야. 이 가운데 있는 1에 대하여 뭐니? 대칭일 거라고. 그럼 사실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떻겠니? 같을 거니까 한 개만 구해서 이 길이가 얼마인지 알면 이 거리가 나와 안 나와? 근데 눈치도 좀 있어야 돼. 이럴 때는 맞지? 자, 어쨌든 우리는 자 몰라도 이제 식으로 그림을 혹시 안 그려졌잖아. 그래도 우리는 식으로 풀 수 있어. 무조건 원의 뭐는 뭐라고?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이지. 혹시 그림을 못 그렸다. 그럼 식으로 풀어도 돼. 이게 플랜 B야, 플랜 B. 근데 X축에 접한다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연습해서 이미 알고 있잖아. 높이가 바로 반지름 아니니? B값이 반지름이야. 이 점을 지나면서 접해야 되니까 당연히 위에 있어. 그러면 R을 B로 바꿔도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그럼 모르는 점 몇 개야? 자, 넣을 수 있는 좌표 몇 개야? 그럼 넣으면 연립에서 풀면 A, B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죠. 저 그림을 못 그려도
x축에 접한다는 말과 식으로 표현해서 문자 두 개인데 점이 두 개네? 그것만 인지해도 혹시 이 그림 못 그렸다 하더라도 식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인식을 못했으면 무조건 패스하는 거야. 근데 이제 풀 거 다 풀었어. 지금 거 시간이 남았잖아. 이제 20분 동안 빨리 1분 만에 푼 거 다 풀고 돌아왔어. 그 다음에 이거는 한번 식 만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x축에 접한다고 했으면 b가 r이니까 문자를 하나 줄일 수 있고 점이 두 개 있으니까 나 두 개만 알면 되니까 이거 연립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쉬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야 돼. 이제 갖다 놓고 풀어봅시다. 1,1을 넣읍시다. 1 빼기 a의 제곱. 자, 이걸 풀려면 이제 뭘 알아야 되면 1학년 1학기 때 2차짜리 연립 방식을 풀 줄 알아야 돼. 이걸 풀면서 2차짜리 연립 방식을 이제 한번 학습을 해볼게요. 그 다음 y는 1,2니까 2 빼기 b의 제곱은 b제곱. 그 다음 1,5니까 1 빼기 a 제곱. 이거는 근데 2차짜리 필요 없겠다. 왜? 사라져버린다. 한 놈이 통째로. 왜 한 놈이 통째로 사라져버리니? 그냥 이거 통째로 빼버리면 앞에 1 빼기 a 제곱이 x 좌표가 같았으니까 빼면 통째로 사라져 안 사라져? 맞죠? 그냥 p에 관한 2차 방식이야. 2차짜리 굳이 나오지도 않아. 그냥 통째로 빼버리면 돼. 그럼 2 빼기 b의 제곱은 4 빼기 4b 더하기 b의 제곱이고 왼쪽 변에서 뺄 때는 항상 괄호하고 뺍니다. 셋 다. 얘는 제곱하면 25 곱해서 2배 하면 마이너스 b 더하기 b 제곱이고 오른쪽에서 오른쪽을 빼면 b 제곱 빼기 b 제곱은 0이 되겠지. 와, 이 창도 사라져. 맞지? 이 창도 사라져.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다. 4 빼기 4b 빼기 25 더하기 10b는 0. 마이너스 4b 더하기 10b니까 6b는 4 빼기 25는 마이너스 21 넘기면 플러스 21. 따라서 6분의 21 3, 2, 6, 3, 7, 21. 그래서 b 값은 나오네요. 2분의 7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b를 2분의 7로 여기다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갖다 놓으면 1 빼기 a의 제곱은 자, 뭐 여기다 넣자. 이 식에다 b에다 2분의 7을 넣어주면 2 빼기 2분의 7이니까 2는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제곱하면 더하기 4분의 9. 그 다음 b는 2분의 7이니까 제곱하면 4분의 49. 그럼 결국 1 빼기 a를 제곱하면 4분의 49에서 4분의 9를 뺐으니까 4분의 40이니까 10. 그럼 1 빼기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나오겠네요. 따라서 1 빼기 a가 루트 10일 때는 a는 1 마이너스 루트 10이겠고요. 1 빼기 a가 마이너스 루트 10일 때는 a는 1 플러스 루트 10이겠네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아까 예측했듯이 1을 기준으로 하나는 루트 10 큰 수고 하나는 루트 10 작은 수가 즉 중심 좌표 a 좌표인 거야. 이 좌표가 누군 거야? 1 플러스 루트 10인 거지. 이 좌표는 1 마이너스 루트 10인 거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야? 1이고 1 플러스 루트 10이니까 두 개를 빼면은 루트 10인 거지. 그러면 이걸 두 배 하면 두 개의 접선의 길이는 접점의 길이는 2루트 10인 거지. 그게 d인 거야. 그럼 2루트 10이 d인데 그거를 뭐 하래? 제곱을 하래. 그럼 제곱하면 4고 제곱하면 10이니까 곱하면 답은 40이겠지. 맞지? 이런 식으로 풀어내게 됩니다. 되겠니? 일단 원의 방정식은 제일 중요한 중심값 만드는 거니까 원을 표현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x축에 접한다. 그럼 문자가 하나 줄어들어. 단수가 두 개 있네. 갖다 놓으면 연립수 푸는 건 이제 귀찮아도 해야 돼. 그럼 다 찾았어. 이 좌표가 1 플러스 루트 10, b는 2분의 7이고 얘는 1 마이너스 루트 10, 2분의 7이 이 중심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중심을 접선에 그린데 이 접선이 그리는 다르게 말하면 요 중심에 있는 이 직사각형이잖아. x축에 접하니까 요 길이 구하는 거야. 요 길이가 띈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럼 높이는 같으니까 그냥 x축이라고 생각하고 x값만 빼면 되는 거지. 그럼 1 플러스 루트 10에서 1 빼기 루트 10을 뺐으니까 2 루트 10. 그거 제곱하면 답은 40. 됐니? 그래서 한번 풀어준 거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판단할 때 뭐라 했는지 주연아. 내가 풀 수는 있어도 이거 오래 걸린 거야. 이러면 어떡하니? 넘겨. 맞지? 오래 걸리거나 계산이 복잡해 보인다. 계산해야 될 게 많다. 그럼 일단은 패스야. 그건 1단계 푸는 문제 아니라고 했어. 왜냐면 내가 공부를 하게 되면
욕심이 생겨서 본 것 같아서 풀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래도 그거를 내가 판단을 못하잖아. 시험 점수를 오히려 10점 더 받을 걸 못 받게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문제를 풀지 말지에 대한 판단하는 게 이게 중요해. 시험에서는 공부를 한 것,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 근데 열심히 하는 것 외에 어떤 문제를 내가 풀지 말지에 대한 어떤 이제 기본적인 학습 요령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중요해. 그런 것들이 잘 되어지고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풀지에 대한 어떤 실전 연습이 잘 되어지면 내가 점수를 잃을 걸 안 읽고 시간을 세이브 시켰으니까 한 문제를 더 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실수 없이 내가 풀 수 있는 거 다 풀고 한 문제 더 풀게 됐으니까 충분히 실력 발휘를 그래도 한 만큼은, 즉 시험 봤을 때 아쉬움은 없어. 일단 내가 한 만큼은 나 잘 풀었어. 진짜 나 모르는 것만 틀렸어. 아쉬움이 없잖아. 그런 거지. 그럼 점수도 그만큼 잘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뭐 변형된 공식으로 바로 딱 푸는 건 아니지만 식을 적고 갖다 놓고 연립해서 풀면서 답을 찾아낸 겁니다. 살짝 응용한 거야. 이 정도는 어렵게 많이 응용한 거 아니지. 식 적으면 나오는 거니까. 자, 또 넘어가자. 몇 번? 6번 계속. X축과 만나고 Y축과 만나지 않는다. 이거 뭐 어떤 거야, 예를 들어? 일단 중심을 그려놔야 돼, 안 그려놔야 돼? 누가 움직이고 있지? 반지름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중심은 찍어놓고 나서 선생님 어떡 하랬니? 그 중심에서 아주 작은 원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크기를 키우면서 움직이면서 그림을 그려봐야 된댔지. 그러면서 언제 X축과 만나고 언제 Y축과 만나는지 언제 스톱해야 되는지를 스톱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문제 했던 거 기억나니? 딱 봤을 때 일단 중심부터 찾자. 뭐 X축과 만나고 움직이를 알려면 중심이 얼마인지 반지름이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그거는 뭐 체크를 할 거 아니야. 바로 중심부터 찾습니다. 보자마자 해야 될 일은 반의 제곱 더해주고 빼주고 y제곱 마이너스 4y 반의 제곱 더해주고 빼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대로 일단 남겨놓고 얘는 완전 제곱식 고쳐주고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3 넘기면 플러스 13입니다. 마이너스 7하고 13을 더하면 플러스 6 되겠네요. 그래서 a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낼 거는 중심은 3,2고 반지름은 루트 a 플러스 6이라는 거. 참고로 이거 r제곱짜리입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r 아닙니다. 저거. 이제 그림 그릴 수 있는 거야. 3,2가 어디 있어? 정교하게 그려야 되겠지. 얘는 여기에 2가 있어요. 자, x축과는 만나는데 y축과는 만나지 않도록 하는 정수의 개수야. 즉 A의 범위를 구하라. A는 누구부터 누구까지? 그 안에 정수 몇 개냐? 즉 이 말을 읽으면 범위를 구하라는 말인지 인지되니? 앞으로 이런 말 나오면 범위를 구하라는 말이야. A의 범위. 그리고 그 안에서 정수를 찾아서 세면 되는 거야. 그러면 왜 범위가 나올까? 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선생님 루트 A 플러스 모르는데 어떻게 그래요? 이러는 게 아니라 뭐 쉽게 말하면 A가 마이너스 5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반지름이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5도 정수 맞잖아. 맞지? 그럼 예를 들어서 샘플을 넣어봐.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작은 원을 그리는 거야. 맞지? 뭐 반지름이 0.1인 원을 그려봐. 근데 이 조건에 맞아 안 맞아? X축과는 만나는데 X축은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뭘 만나? 안 만나지 맞지? 그럼 X축과 만나려면 최소한 어떻게 돼야 돼? 요 높이만큼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니? 언제 참으로 만나니? 반지름이 뭐가 될 때? 2가 될 때지. 그래서 X축과 만난다는 조건 때문에 루트 A 플러스 6이 반지름인데 얘가 2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부터 만나는 거야. 왜? 만난다 했으니까 접하는 것도 만나는 거잖아. 그럼 접할 때부터 즉 2부터 만나고 2보다 크면 이제 얘를 살짝 뚫고 지나오겠지. 근데 이 길이는 얼마였지? 이 길이가 이 길이잖아. 이거 얼마야, 이 길이는? 그러면 Y축과는 어떻게 된다고 했니? 만나지 않는다 했잖아. 그럼 얘가 더 커지면 2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겠니? 옆으로 이제 확장하겠지. 맞지? 근데 3이 되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돼버리네. 그럼 Y축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3보다 어떻게 돼, 반지름이? 그래서 동호가 들어가면 안 돼, 얘는. 즉
반지름을 이용해서 범위가 나오는 거야. 이제 이거 풀면 답이겠네. 전부 다 양수니까 어떡할까? 양변을 제곱해줘야지. 얘는 왜 동호 들어갔지? x축과 만나니까 접하는 것도 만나는 거니까. 얘는 왜 동호 안 들어갔지? y축과는 만나면 안 되니까. 접하면 안 되니까. 접하기 전에 스톱. 그래서 동호 넣고 안 넣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제곱하면 4가 되고요. n 제곱하면 9가 되고요. 부호가 다 양수일 때는 제곱해도 돼요. 양변에 6을 빼주면 a는 마이너스 2부터 6을 빼줬으니까 3까지. 이 사이에 있는 뭘 구하는 거야? 정수의 개수 구하는 거야. 정수는 양수도 정수, 음수도 정수, 0도 정수입니다. 정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개수 구하래. 몇 개? 5개. 여기서 어떤 친구가 선생님 반지름이니까 양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2개 아니에요? 이런 친구가 가끔씩 있어. 조심해야 돼. A가 반지름이 아니야. 반지름은 R이야. A에 마이너스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반지름은 양수가 되는데 문제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혹시 의심이 가면 체크라도 해봐야지. A 마이너스니까 되네. 넣으니까 다 되네. 아, 5개 맞구나. 이래야지. 아무 생각도 없이 답 다 구해놓고는 이거 반지름이니까 양수인데 2개 이러면 안 된다고. 맞지? 엉뚱한 짓 하면 안 돼. 근거가 있어야 돼. 그 문제의 답이 5개인지 2개인지를 확정하는. 넣어보면 A는 A인 거야. A가 반지름이 아니야. 반지름은 이거잖아. 그래서 적어 놓고 풀어야 돼 항상. 비교를 하면서 넣어가면서. 맞지? 그래서 정수의 개수는 5개다. 또는 뭐 정수의 합을 구하라. 이거 다 더하면 되는 거지 뭐. 자, 그래서 반지름을 이렇게 움직이도록 줬지만 나 이제 이런 거 해봤으니까 겁먹지 말라는 거야. 맞지? 반지름이 바뀌니까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아, 그래? 그러면 제일 작은 놈부터 조금씩 키우면서 도대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지 한번 보자. 범위를 구하는 거야. 집에서 연습해서 다음에 나오면 한번 풀 수 있게 한번 기억해 둡니다. 그리고 그 기억한 게 딱 기억이 나잖아. 그러면 그 문제 확실히 알잖아. 1분야를 풀 수 있어 이제 선생님 저 시험에 나왔을 때. 그러면 풀어도 돼. 근데 어떻게 했더라? 그럼 풀면 안 돼. 풀어본 문제긴 한데 기억이 안 나잖아. 풀면 안 된다고. 혹시 또 헤매면 시간 낭비만 하니까. 확실하게 기억이 나도록 2번, 3번 연습을 해서 기억을 완전히 해버리거나 어슬픈데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또 몇 번? 10번? 위의 점 P와 이코명을 잇는 기울기의 최대값. 위의 점을 주면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식 구하는 걸 했어. x1, x 더하기 y1, y제곱. 근데 위의 점과 이코명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의 최대값. 이거는 뭐지? 그래서 바로 공식을 쓸 수 없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해야 돼. 그래서 바로 공식을 못 쓰는 것들은 다 그림 그리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일단 이건 원 그릴 수 있어 없어? 반지름 1은 원이니까 심플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될 거 아니야. 1 쫙 찍어놓고 맞지? 그 다음 위에 점이 하나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움직여 돌아가. 이코명은 점 찍을 수 있어 없어? 있지. 이코명은 여기 있겠네. 딱 2배 되는 곳에. 그 다음에 기울기의 최대값이야. 그러면 아무데나 점을 하나 찍어봐. 그럼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는 이거 아니니? 그렇지? 그럼 이 기울기를 네 생각에는 얼마나 할까? 이만큼 가고 이만큼 내려가는데 우리가 45도로 내려가는 게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얘는 그거보다 좀 천천히 내려가니까 뭐 한 마이너스 3분의 1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예를 들면 샘플이야. 뭐 마이너스 10분의 1 하든 관계없어. 왜 그러는데? 점이 만약 이쪽으로 이 점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래? 그럼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겠지. 그럼 기울기가 더 빨리 내려가지. 그럼 마이너스 뭐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기울기의 최대값이라는 거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걸 찾는 거야? 큰 걸 찾는 거지. 그럼 음수보다는 누가 큰 거야? 양수가 크지. 그럼 P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지. 자, 아래쪽에 있는데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가겠네. 그럼 이거보다 누가 크겠니? 점이 밑으로 이동해야 되겠네. 이해되겠어요? 점이 이동해야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언제 제일 크겠니? 네 생각에는. 어떨 때겠니? 바로 접할 때입니다. 만약에 점이
이 접점까지 와서 접할 때 이건데 점이 만약에 옆으로 더 이동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다시 이렇게 되지. 그 기울기가 이거보다 다시 낮아져 버리지. 그래서 앞으로 기울기의 최대값 문제는 기억하세요. 접점 찾는 겁니다. 접점인데 딱 해봐야 접점이 두 개밖에 없지? 그럼 최대니까 올라가는 접점인 거야. 그럼 기울기의 최대값은 바로 요 직선의 기울기 찾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걸 알았다 치자. 접점이 최대값이다. 이 기울기가 최대값이다. 알았다 치자. 이제 풀어야지. 최대값이니까 이 직선일 때, 접할 때 이 직선의 기울기를 찾으면 되는 거 알았다 치자. 접선인데 어떤 접선이야? 외부점에서 접선 문제 아니니? 공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공식은 없지만 뭘로 푸는 거야, 그럼? D는 R로 푸는 거지. 맞지? 자, 그거를 풀려면 뭐부터 먼저 찍어야 돼, 항상? 제일 중요한 건, 접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야? 바로 접점이야, 접점. 맞지? 근데 외부점에서 접점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기울기를 M으로 넣고, 그리고 2,0이니까 직선을 표현을 해야지. 즉 표현할 수 있지, M으로. 그리고 중심 R이니까 D는 R. 이 접점을 연결시켜. 이게 D는 R 반지름 되는 거지. 바로 하자. Y는 2mx. 2,0을 지난대요. 그러면 y-y1은 기울기 곱하기 x- 이렇게 항등식처럼 표현하는 거야. 이를 넣으면 m이 사라지게끔. 그럼 직선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mx-y 2m은 0이 되겠네. 자, 이제 그리공식 쓸까? 0,0 씁니다.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ax원 by는 0,0이니까 다 필요 없고 이거 c가 되겠지. 마이너스 2m. 그게 반지름 누구? r 1입니다. 그래서 이거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하면 4m의 제곱하면 루트를 빠져나오니까 m제곱 더하기 1이지. 앞에 1이니까 곱할 거 없습니다. 넘겨주면 3m의 제곱은 1이지. 그럼 m의 제곱은 뿔마 3분의 1이니까 m은 뿔마 루트 3분의 1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양수잖아. 접하는 양수 기울기가 제일 클 때 기울기야. 그래서 3분의 루트 3이 답입니다.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도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연습할 때 어떤 외부점에서 기울기의 최대값이야. 이미 공부가 됐잖아. 이건데 이거 찾는 거네. 알겠어요? 왜냐면 점이 바뀌면 기울기가 더 작아지잖아. 점이 앞으로 가도 기울기가 더 작아지거든. 접할 때가 기울기가 제일 큰 거야. 접할 때가 기울기가 제일 작은 거야. 외부점에서는. 그래서 요거 접선의 방정식만 구하면 끝. 어떻게 한다고? 점을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를 m으로 놓고 식 만든 다음에 d는 r. 맞지? 그걸 쓰면 m이 누군지 방정식 풀면 나와 안 나와? 두 개 나오는데? 왜? 외부점에서는 m이 두 개 나온다 했잖아. 맞지? 그 중에서 양수 mr 선택. 우리가 이제 공식에 있던 유형에서 살짝 말을 바꿔서 준 거야. 기울기의 최대값이 뭐냐 이런 말로. 그 상황을 이해하면 문제가 풀리는데 접할 때인 줄 아는데 이제 한번 학습을 했으니까 기억을 해두라는 거지. 다음에 나오면 접근과 그런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11번 하나만 더 하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누군지 알잖아. 바로 공식 쓰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2x 더하기 1y는 5. 이게 접선입니다. 이 접선이 이 원에 접한대요. 그럼 뭐야? 얘랑 또 접한다잖아. 그럼 또 뭐야? 접하니까. 접하면 누구한테 가라고? 아직도 반사적으로 안 튀어나오지. 접하면 D는 R이지. 그럼 D는 R 쓰려면 이 상태 쓸 수 있니? 중심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고쳐야지.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반의 제곱 25가 필요하네. y제곱은 1창이 없으니까 그냥 끝. 더하기 k는 0. 따라서 x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넘기면 25 마이너스 k. 따라서 중심좌표는 마이너스 5,0이고 5는 반지름은 루트 25 마이너스 k네. 이게 r제곱짜리니까. 요 원이 요 놈이랑 뭐 한다고? 접한다고. 그럼 이제 d는 r 해야지.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구해. 요거 일반적으로 치면 오른쪽으로 다 넘기면 2x 마이너스 y 더하기 5는 제로. 제곱에서 루트 5분의 절대값. a x1 하면 마이너스 10, b y1 하면 제로, 더하기 c 5. 얘가 반지름이랑 뜻하고 같다고. 이거 계산은 마이너스 5네. 루트 5분의 5는 약분하면 루트 5네. 그러면 이게 루트 5가 돼야 되니까 뺐을 때 루트 5 되는 수는 k는 20이네. 그래서 답 20건. 이거는 지금 어떻니? 딱 공식 문제 그대로인데 원의 방정식을 고쳐서 중심을 찾아서 d는 r만 쓰면 되는데 어딘가 연결이 끊어진 거야. 쉬운데 지금 맞지? 그런 것들은 이거는 챙겨 먹었어야 되는 문제지 어떻게 보면. 이해돼요? 접선이 구해졌고 접선이 원과 접한다. 그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이 원이 이건 거고 이 접선은 이거 구한 거고 이거 또 d는 r인데 안 되면 그림을 그려도 보이잖아. 혹시 d는 r이 안 떠올랐다면. 맞지? 원의 중심 알고 직선의 방정식은 여기 구해져 있고 d는 r 쓰면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아는 문제를 시간을 좀 줄이고 어려운 문제를 이제 조금씩 계속 풀어 나가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의 길이, 뭐 공통현의 길이, 공통현의 방정식 이런 것까지 싹 다 했는데 뒷부분 뭐 계속 이어서 내일 문제 풀이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책에서 할 수 있으면 저기 평행이동까지 공부 좀 해오면 좋고 안 되면 평행이동 설명 내일 계속 이어서 평행이동도 설명 이것 좀 풀다가 평행이동 문제풀이까지 쭉 진행을 해서 진도를 좀 끝내놓고 평행이동까지 범위를 넓혀서 이제 시험을 테스트를 볼 거야. 계속 확장을 해야 돼. 계속 멈춰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쉬운 거는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줘. 영상 녹화돼 있으니까 시험지 번호 같이 해서 들어주고. 그래서 원래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남아서 이제 풀이를 영상을